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식품을 선택할 때는 친환경 식품을 선택하여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거리로 식품 중량 곱하기 수송거리로 계산하는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식품을 선택하여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계획 단계에서 구매할 식품의 종류와 분량, 구매 장소를 적은 식품 구매 목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식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 식품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장보기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식품 구매 시 고려해야 하는 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구매한 식품의 종류와 양, 품질과 가격, 구매할 사람의 시간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선한 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소에서 구매해야 하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식품은 일정 기간 사용할 분량을 한꺼번에 구매하고, 오래 저장할 수 없는 식품은 필요한 양만 제때 구매하는 저장성, 식품 전체 무게에 대한 먹을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신선하지 않은 식품, 조개와 같이 껍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식품에서 높은 폐기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 요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연식품 중 쌀은 나달이 고르고 반투명하며 적당히 건조한 것을, 잡곡은 나달이 고르고 손상이 적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감자는 독소가 있는 싹이 나지 않고 껍질이 녹색빛을 띠지 않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고구마는 알이 굵고 모양이 균일하며 단단한 것이 좋고요. 채소, 과일류 중 시금치는 잎이 진한 초록색을 띠고 시들지 않은 것을, 당근은 모양이 둥글고 마디가 없이 매끈한 것을, 오이는 색이 선명하며 표면이 거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과는 중간 정도의 크기로 멍이나 외부 손상이 없고 모양이 대칭인 것을, 포도는 색이 진하고 줄기가 마르지 않았으며 알이 촘촘하고 단단히 붙어있는 것을, 수박은 모양이 반듯하고 줄무늬 색이 선명하며 줄기가 싱싱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중 쇠고기는 살코기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며 눌러보았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을, 돼지고기는 살코기가 분홍색을 띠며 지방이 흰색인 것을, 닭고기는 살코기가 연한 분홍색을 띠며 닭털이나 피멍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선은 아가미가 선홍색이고 눈알이 투명하고 튀어나와 있는 것,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을, 달걀이나 메추리알 같은 알류는 껍데기가 거칠고 광택이 없는 것을, 콩류는 나달이 고르고 껍질에 광택이 나며 벌레가 먹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가공식품 중 우유는 유백색을 띠며 특유의 향이 나고 포장이 부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 용기에 표시된 대로 보관된 것을, 버터치즈는 색깔과 조직이 고르며 질감이 부드러운 것을, 통조림, 병조림은 식품 뚜껑이 찌그러지지 않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어묵 등의 훈제, 연제식품은 보관 방법을 준수하고 포장 상태가 양호한 것을, 건조식품은 깨끗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냉동식품은 단단하게 얼어있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식품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식품의 보관 방법은 상온보관과 냉장, 냉동보관으로 나뉘는데, 습기가 적으며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곡류, 망이나 종이상자에 담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양파, 마늘,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감자, 고구마,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 열대 과일 등은 상온 보관해야 하고,
단기간 보관할 육류 및 가공품, 어패류, 채소, 과일, 달걀, 우유 및 유제품, 조리된 음식 등은 0도에서 5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냉기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공간의 70% 이내로 식품을 채워야 하고요. 냉동식품, 장기간 보관할 육류, 생선류, 개봉한 건어물 등은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냉동 보관한 식품을 해동한 후에는 다시 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음식의 조리 방법과 식사 예절, 뒷정리 및 식사 평가하기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먼저 음식의 조리 방법에는 열을 가하지 않고 식품이 가진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리는 생조리, 식품을 물에 넣고 오랫동안 가열하여 익히는 끓이기, 끓는 물에 식품을 넣고 살짝 익히는 데치기, 수증기의 열을 이용하여 식품을 익히는 찌기, 뜨거운 기름에 식품이 잠기도록 하여 익히는 튀기기,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섞어가며 익히는 볶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앞뒤로 뒤집으며 익히는 부치기, 식품을 불에 직접 혹은 프라이팬이나 오븐을 이용하여 익히는 굽기 등이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어른이 수저를 든 후에 수저들기,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꺼번에 쥐지 않기, 음식을 먹는 소리나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지 않기, 함께 먹는 반찬을 뒤적이거나 골라 먹지 않기, 입에 들어간 음식은 보이지 않게 하기, 재채기를 할 때는 얼굴을 돌리고 입을 가리기 등의 식사 예절을 지켜야 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뒷정리를 합니다. 이때 남은 음식은 보관할 음식과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여 정리하는데 손대지 않고 남은 음식은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먹다가 남은 음식은 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분리하여 버리면 됩니다. 설거지는 적당량의 세제를 수세미에 묻혀 거품을 내고 그릇에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가 남지 않도록 문지르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행주와 수세미는 깨끗하게 빨아서 건조하거나 삶아서 소독하면 되고요. 뒷정리 후에는 영양, 기호, 경제, 능률, 환경, 위생 안전 면에서 식사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냉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장 공간 가득 식품을 채운다. 이것은 잘못됐죠. 냉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장 공간의 70% 이내로 식품을 채워야 합니다. 2번,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오래 두고 먹을 것만 보관한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바로 먹을 것만 보관해야 합니다. 3번, 금방 먹을 육류, 어패류는 냉동실에 보관한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금방 먹을 육류, 어패류는 냉장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4번, 어패류는 씻지 않고 그대로 봉지째에 보관한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어패류는 씻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5번, 채소, 과일류는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씻어서 보관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녹말 호화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투명해진다. 2번 부피가 커진다. 3번 소화가 잘 된다. 4번 영양소가 많아진다. 5번 점성이 증가한다. 자, 녹말의 호화란 곡류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곡류의 녹말이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가 커지고 점성과 투명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4번에 영양소가 많아진다가 녹말 호화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아빠, 안심이나 등심 스테이크는 역시 레어로 구워 먹어야 맛있지. 딸, 아빠, 그래도 덜 익어서 피가 보이는 것을 먹는 것은 꺼려져요. 1번, 안심이나 등심은 결합 조직이 많은 부분이다.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안심이나 등심은
근육 단백질이 많은 부위입니다. 2번, 육류를 가열하면 근육 단백질은 부드러워진다.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육류를 가열하면 근육 단백질은 수축하면서 질겨집니다. 3번, 육류를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근육 단백질이 수축하면서 질겨진다. 이것은 맞죠? 우리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너무 오래 구우면 질겨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4번, 구이용 쇠고기는 근육 단백질이 적고 결합 조직이 많은 부위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됐죠. 구이용 쇠고기는 근육 단백질이 많은 부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5번, 근육 단백질이 많은 부위는 오래 끓일수록 조직이 연해지고 국물 맛이 좋아진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결합 조직이 많은 부위는 오래 끓일수록 조직이 연해지고 국물 맛이 좋아지는 것이지, 근육 단백질이 많은 부위는 오래 끓일수록 조직이 연해지고 국물 맛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 6번째 시간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